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진단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자 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이죠, 그죠?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정확한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데 진단을 내리는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청취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진찰을 하고 세 번째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병력 청취부터 말씀을 드리면 병력이란 말은 이게 한문이라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병의 역사 이런 말입니다. 병의 이력 그러니까 병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왔겠죠. 그럼 그 문제가 왜 생기게 됐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의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궁금한 것은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또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궁금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력 정치가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의사는 진단을 할 때 병력 청취를 통해서 거의 사실은 90% 이상 아니 어쩌면 95%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략 어떤 정도의 문제일 것이다, 어느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제일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그 모양은 병력 정치를 통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비의료인의 경우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잘 이해하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의사와 환자가 나누는 대화, 근데 굉장히 이제 짧잖아요. 그게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왜 짧은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간단하게 지나가든 또는 아주 제대로 아주 오랫동안 하든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질에서 있어서 제대로 하든지 그런 현 상태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병력 정치를 통해서 대략적인 문제 어떤 문제의 본질을 대략적으로 다 파악을 내야만 하고 파악을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만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만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팔꿈치가 아프대요. 다치지 않았고 오랫동안 팔꿈치가 아픈데 왜 아픈가? 자기는 골프를 친다. 그러니까 많이 골프를 치는데 막 팔을 무리하게 써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팔꿈치 아픈 부위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프다고 하신다. 대략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요, 제 머리 안에는 그냥 상완골 외상과염이라는 진단명이 딱 떠오릅니다. 그거를 상완골 외상과염을 이제 쉽게 이제 말하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물론 골프를 치는데 왜 테니스냐 하지만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이 얘기할 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자,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테니스 엘보 일반적인 명칭이고 정확한 명칭은 상완골 외상과염 이런 의학적인 병명입니다. 외상과염.
자, 이런 병이, 이 진단명이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죠. 환자가 들어와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자기가 보여주면서 말을 쭉 해나가시면 이 진단명이 그냥 딱 떠오릅니다. 그냥.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섣불리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진단명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나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자, 제가 지금 의사가 된 지가, 정형외과 전문의가 된 지가 1999년도에 제가 전문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2000년이라고 치고 2019년, 그러니까 19년, 그러니까 20년이 되어 간단 말이죠. 20년 동안 환자를 보아오면서 테니스 엘보는 굉장히 흔한 병이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치료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있어서 이 정도 병력을 듣고 병력 청취를 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듣고 테니스 엘보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거 내가 진단이 잘못되었네라고 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너무 허술하게 진료를 하는 바람에 테니스 엘보가 아니었는데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형편없는 의사일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하여튼 지금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대략 병력 정치를 조금 하면 이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좀 속된 말로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냥 진단명이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연세가 60세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서 오셨다.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무릎은 계속 만성적으로 아파오셨다. 그리고 아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제 생각에 일단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8, 90% 이상이다라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문제니까 차치해두고 그냥 일반적, 제가 뭐 특별한 의사는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제가 의사입니다. 일반적인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개는 진단명이 나온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 자, 두 번째 과정이 진찰. 진찰은 뭐냐면 이제 눈으로 들여다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제 저는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적으로 운동 범위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위가 아픈지 눌러서 보고 이런 이제 진찰입니다. 물론 청진기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도구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주된 것은 의사의 눈과 귀와 이렇게 귀는 아니죠. 손을 이용해서, 눈과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환자의 몸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진찰을 할 때 그냥 진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라고 병력을 들었으면 진찰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찰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고 했는데 내가 눌러서 아픈가 하고 눌러보는 거죠.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이 아프다고 했는데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움직이는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움직여 보기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수동 운동, 능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냥 근육의 힘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감각이 둔화된 건 없는지 이런 걸 봄에 있어서 물론 진찰을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진찰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일단 병력 정치상에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잡힌다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집중해서 진찰을 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다른 문제를 염두에 두고 또 진찰의 범위를 넓힐 때도 있고 때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력 정치를 통해서 진단이 거의 7, 80% 이상 이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진찰을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집중해서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찰이 굉장히 간단하고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병력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병력 정치와 연계가 되어서 진찰을 하게 되고, 진찰을 하게 되면 의사는 내가 생각한 게 맞네, 또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굉장히 심하네, 또는 별로 안 심하네, 이건 치료를 이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말씀드린 첫 번째 병력 정치 이야기 듣는 거, 두 번째 진찰하는 거, 자, 요 두 개로 거의 95%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95% 이상은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검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 검사는 병력과 진찰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또는 혹시나 모르게 놓쳤을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골절인지 아닌지는 사실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골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골절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골절에 대해서, 골절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력 정치하고 진찰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라는 게 빠져버리면 진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진을 찍기 전까지 골절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외상이라 하더라도 골절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외상이 아닌데도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지 않고 진단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확실하게 끝나는 거죠. 물론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골절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로 안 보이기 때문에 CT를 찍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골절인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병력 정치와 진찰을 통해서 골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력 정치와 진찰을 통해서 검사가 무엇을 검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의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골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사진을 찍을 때 이건 금이 갔을 가능성이 많아, 이건 뚝 부러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틀리는 경우 10명에 한두 명이 안 됩니다. 50명이 한두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왜냐하면 이게 틀리는 경우가 100명에 한 명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일단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어쨌든 이제 1번, 2번으로 다 의사는 진단을 거의 내린 다음에 3번 검사를 한다. 이게 이제 정형외과가 조금 다른 과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의심된다고 검사를 해서,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검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서는 병력 정치와 진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병력 정치를 5분 하나, 10분 하나, 15분 하나, 30분을 하나, 그게 돈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의사가 환자에게 받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사에게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력 정치와 진찰이라는 것은 처음에 낼 때 진료비, 의사를 보는 진료비 안에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 돈입니다. 근데 검사를 하면요, 어떤 검사를 하든지 대부분의 검사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찍는다, 그럼 비용이 발생을 하죠. 병력 정치와 진찰이라는 것은 이건 기본이고, 검사는 플러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 얼굴만 봐도 1번, 2번에 대한 값은 지불하죠. 그렇지만 검사를 할 때마다 플러스 비용이 추가되고, 자, 이 돈은 굉장히 저렴한 데 비해서, 이 저렴한 비용에 비해서 검사는 상대적으로 더
돈이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는데 그 내는 돈이 비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과 1번, 2번을 합친 것과 3번과의 차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검사를 하면 돈을 받는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를 하면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의사들이. 검사를 하면 돈을 받는다. 무슨 치료 행위를 하면 돈을 받는다는 거죠. 즉 의사가 앉아서 병력을 청취하고 또는 일어서서 침대에서 진찰을 하는 그런 것은 따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진료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료 수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의사들이 병력 청취와 진찰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년 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병력 청취를 안 해도 진찰을 안 해도 대략 봐도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대략 그거겠지 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병력 청취를 1분 하면 돈을 못 받고 5분 하면 돈을 못 받고 10분 하면 돈을 5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돈 문제가 여기 걸려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의사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병력 청취를 하고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자, 의사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어차피 경제적인 것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굶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돈을 벌어가면서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돈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수가 체계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된 영향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진찰을 아무리 해도 진찰료가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진찰을 하든 안 하든 진찰을 했다고 치고 수가를 이렇게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찰을 예를 들어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진찰을 1시간 동안 하든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검사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검사를 아무리 해도 돈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의사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검사를 거의 안 하게 될 겁니다. 자, 팔꿈치 아픈 환자가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진찰을 해보니까 테니스 엘보다. 이거는 상골 외상관염이다. 그런데 검사를 해도 돈은 못 받는다. 그럼 제가 당연히 검사 안 하죠. 검사 안 하고 치료하죠. 그리고 검사 안 하고 치료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크게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죠. 돈을 안 받더라도 검사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안 받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말해서 병력 청취와 진찰에 지금 현재 수가로는 의사들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병력 청취와 진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알고는 있지만 이미 무뎌지고 이미 많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퇴행해 버렸고 그러한 진료를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온 환자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환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를 시키면 이야기를 안 해요. 사진 찍어보러 왔대요. 사진 찍어보러.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을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보러 왔대요.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병력 청취와 진찰이 진단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홀하게 되고,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사는 돈이 들어가고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설명을 듣고, 이것이 환자에게도 중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환자에게도 중요하게 됐다.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의사는 검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병력 청취와 진찰을 해가지고 우는 아이를 달래서 집에 보내면 금방 나아지면 괜찮은데, 또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왜 사진도 안 찍었냐, 그 사진을 찍었는데 금이 갔기라도 한다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거고, 물론 사진을 찍었는데 괜찮을 게 대부분이겠죠. 괜찮다고 하더라도 기분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사진을 안 찍었냐, 진료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진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의 기준이, 그 무게가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뭐 어떨 때는 맞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병력 청취와 진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단의 과정에 있어서 병력 청취와 진찰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검사를 할 때 이미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서 검사를 어떤 검사를 해야 될 것이며,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떠할 것이며, 또 치료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의사는 그 결론이라면 못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검사를 하면서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의사가 모르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또 검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한 그 임상적인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검사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MRI 사진을 찍었다, 자 무릎을 다쳤다, MRI 사진을 찍었다, MRI 결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한 환자의 상태입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검사 결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환자에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물론 MRI를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하지만 병력 청취와 진찰이 없이 MRI만으로 수술을 하는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병력 청취와 진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사는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예매모호하고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들으시는 분이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꼭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말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는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진료를 받고 좀 더 좋은 진료를 우리가 제공하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합심해서 더 좋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버냐 안 버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의 문제는 후차적인 거잖아요. 일단 제가 치료를 잘 해드려야 뭐 돈을 환자가 오니까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치료잖아요. 제대로 된 치료인데,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진단의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사보다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와 진찰이다. 검사는 보조적이다 라는 것,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